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레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레이를 했었어요. 그죠? 자, 렉탱글 골뱅이 50, 30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 배열이 나타난다고 했었고요. 자, 다시요. 서클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 배열에 대해서 경로 배열에 대해서 패스 어레이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패스 어레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조인이요. 조인 명령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할 수는 없고 조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결합할 때 씁니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선을 중간에 트림으로 끄는 것. 이 왼쪽에 있는 이 선과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은 어때요? 동일선상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하나의 선을 둘로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얘네를 조인, 결합하는 겁니다. select source object 원본을 선택해 주세요. 엔터 안 쳐도 돼요. 그 다음 조인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엔터. 다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서로 이렇게 레이어를 다르게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다르게 줬어요. 자, 다시 조인 원본을 선택하고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가 원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소스란 얘기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인 소스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조인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먼저 선택되느냐. 동시에 선택하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조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인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해되셨나요?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선택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끝점에 다 맞닿아 있죠. 끝점이 다 맞닿아 있죠. 자, 제가 하나만 색상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조인 소스를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했어요. 엔터.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이요. 기억나시나요? 렉탱글이요. 렉탱글 그러면 얘가 폴리선이라고 그랬죠. 폴리곤 육각형 이거 폴리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폴리선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폴리선을 만들 때 조인을 쓰는 겁니다. 라인, 서클, 트림. 자,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폴리선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익스플로드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분해하기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익스플로드. 그러면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이 다 분해돼 버려요. 폴리선, 렉탱글이나 얘네들도 익스플로드 하면 그대로 이렇게 분해가 돼 버립니다. 이거 다시 연결할 때 조인 명령어 쓰시면 돼요. 조인, 다시 한번 조인, 다시 한번 조인.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몰 라인. 자,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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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mm, 다시 500mm, 500mm, 1500mm.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라인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500, 500, 1500, 500, 500, 1500입니다. 얘를 조인하겠습니다. 조인.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80.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옵셋 50mm. 이렇게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이요. 자, 가운데 선은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이제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30, 100. 자,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과 끝점을 이렇게 마주쳐서 자,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제가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냅두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사각형으로 하세요. 저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컨베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컨베어 벨트. 얘가 컨베어 벨트의 롤러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롤러가 이렇게 쭉 따라가겠죠. 컨베어 벨트의 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눈에 띄게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컨베어 벨트의 경로를 따라서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패스 어레이예요. 패스 어레이를 시작하면 객체를 먼저 선택하랍니다.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 패스. 패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예요. 커브는 곡선이란 뜻이죠.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검색하면 경로를 검색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패스예요. 패스 커브입니다. 자, 선택하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쭉 복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컨베어 벨트의 롤러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경로 배열은 이렇게 컨베어 벨트나 제품이 이동을 미리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게 경로 배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개수가 112개가 들어갔다는 게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객체가 112개가 복제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패스 어레이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주어 방식이고 두 번째는 디바이드 방식이에요.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뭐 300mm 간격으로 끊어서 주세요. 300mm 간격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건 메주어입니다. 6조각 내주세요. 이건 디바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주어입니다. 선의 길이가 45mm 간격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걸 CAD가 알아서 나눠준 겁니다. 디바이드로 들어가면 이제 수량으로 들어갑니다. 110개. 그러면 끝에까지 딱 맞게 들어가요.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간격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주어는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디바이드는 짜투리가 남지 않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그렸던 어레이는 하나로 묶여 있죠. 제가 오소시에이티브로 묶어놔서 그래요. 이거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분해 명령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와 같이 분해가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미러 명령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러는 대칭이란 뜻이죠.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이용해서 도형을 하나 그려보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 그려보시죠. 자, 하나 그려보실까요? 이렇게.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울이지만 의역해야 됩니다. 대칭이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고요. 이 미러는 이렇게 대칭선을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여러 개 풀은 다음에 절반 딱 접었다가 펼치면 좌우가 대칭이 된 그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러인데 중간에 스케치북을 절반 접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절반 접은 선, 그것이 바로 대칭선입니다. 미러 라인이라고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미러 명령어 내리면
셀렉트 오브젝트, 즉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객체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대칭선의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스 누르면 원본 삭제되는 거고 no가 기본 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대칭선을 이번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대칭선 두 점 지정하고 엔터.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엔 제가 대칭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봤습니다. 미러 이렇게 대칭이 사선으로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라인, 미러. 자, 이번에 원본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예스.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여기 있던 내용이 대칭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각도를 몰라요. 일부러 이렇게 폴라 트래킹을 피해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45도 회전하고 싶습니다. 로테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셀렉트 오브젝트. 회전해야 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회전을 해요. 그럼 회전하는 중심점이 필요하겠죠. 이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회전할 중심점을 뜻합니다. 자, 제가 왼쪽 아래를 클릭했습니다. 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에 각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 45도라고 써서 엔터 치면 현재 얘가 지닌 각도에서 45도가 더 진행됩니다. 45도. 더 진행된 거 보이시나요? 자, 로테이트. 자, 기억하시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기억나시죠? 자,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내가 지닌 각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더 회전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요. 여기 무슨 기능이 있냐면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하는 기능이에요. 카피. 그리고 90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180도. 그러면 이렇게 열십자 모양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 선을 제가 이렇게 30도 라인을 그렸습니다. 30도 선을 그렸고요. 제가 절대각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각도 0도요. 그러면 로테이트 마이너스 30도 이러면 절대각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얘는 절대각도 30도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얘는 제가 이무대로 그렸단 말이죠. 얘를 절대각도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 30도 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30도로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려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이때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조하다, 참고서 이런 뜻이에요. 레퍼런스 북이 참고서예요. 참고하다는 뜻으로 현재 각도를 참고해서 새로운 각도를 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더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각도를 입력해 주세요. 요거 30도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30 엔터, 뉴 앵글, 새로운 각도, 뭐 60도. 그러면 절대 각도 60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로테이트,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0도죠.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면 여기가 0도죠. 요 각도를 체크하는 거니까 전 여기다 클릭했습니다. 레퍼런스. 현재 제가 기준점 여기를 잡았으니까 요 각도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각도가 60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60도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60도 엔터. 그러면 뉴 앵글, 새로운 각도를 넣어주세요. 45도 엔터. 그러면 이 선은 45도 사선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뭐라고요? 참조하다라는 뜻이죠. 현재 각도를 참조하는 겁니다. 현재 몇 도이냐 이거죠. 현재 45도입니다. 얘를 30도로. 그럼 지금 하는 건 절대 각도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각도를 몰라요. 얘는 제가 각도를 알 수 없게끔 그냥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얘를 절대 각도 30도로 바꾸고 싶어요. 자, 로테이트. 똑같아요.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줘야 각도가 요만큼으로 계산되겠죠? 자, 레퍼런스. 근데 현재 이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해 줍니다. 점을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해 줘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거리와 각도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각도를 써야 되는데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냥 마우스로 원점 한번 클릭하고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점이 입력되는 순간 각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뉴 앵글, 새로운 각도 30도 엔터. 네, 얘가 절대 각도 30도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보세요. 제가 몇 가지 과제물들을 빨리빨리 풀어볼 겁니다.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20mm, 옵셋 10mm, 옵셋 50mm, 옵셋 15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필렛 빼고 자, 다시 필렛 옵셋 10mm, 옵셋 18mm 트림. 그동안 우리 얘 지웠죠. 자, 근데 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10도죠. 여기 10도죠. 로테이트 10도. 로테이트. 자,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고 이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0도. 필렛.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각도나 혹은 X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로테이트만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빨리 해보시죠.
X 뭐였죠? 네? 여기서 하는 게 X 단축키. 익스? 단축키 뭐였죠? X 각도 카피. 로테이트. 로테이트. 카피. 카피하고 레퍼런스. 각도. 네. 자, 다시 또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필렛, 자,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옵셋 10mm. 선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죠. 서클, 반지름 39mm, 서클, 반지름 22.5mm. 자, 여기 각도가, 요 각도가 65도죠. 로테이트, 카피 65도.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려갑니다. 101도. 로테이트, 카피, 101도. 다시 이렇게 37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37도.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10mm죠. 어떻게 하면 10mm를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10mm로 맞출 수 있을까요? 나중에 배울 랭슨이라는 명령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서클, 반지름 10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죠? 트림으로 자릅니다. 여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이동하기.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필렛으로 마무리하면 각도 몰라도 그냥 그릴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보시면 51도, 49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각도 맞출 때 이럴 때 로테이트를 쓰시면 돼요. X라인. 자, 옵셋 64, 7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51도죠. 로테이트. 카피 51도. 다시 이렇게 49도 더 가는 거죠. 로테이트. 카피 49도. 그러면 금방 각도 맞춰주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 한번 맞춰 보시죠. 이미지를 CAD 파일로 집어넣는 건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사진? 네, 여기 있네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 뭐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움직이다가 내가 딱 왼쪽 버튼을 떼면 되는 거죠. 드래그해서 CAD 파일에다가 드랍.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인서션 포인트. 이 이미지의 위치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팩터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려 들어옵니다. 자, 이미지 들고 불러와 보시죠. 자, 그럼 확대를 해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커서의 색상이 흰색입니다. 이 커서가 도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그림 용지 안으로 들어가면 하얀색이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최대한 확대해서 이렇게 선의 중간에다가 라인을 찍고 이 라인이 선의 중간을 통과하도록 선들을 그려나갑니다. 자, 이렇게요. 선이 따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지웁니다. 이미지 이 부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의 이 테두리 부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선택해야만 이미지가 선택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얘를 각도를 바꿔야 돼요. 얘를 이 상태로 놓고 설계 못 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수직이 어딘지 수평이 어딘지 이걸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 방향이 수직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얘를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회전시키기 전에 하나 지정해 놓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예요? 북쪽이죠. 방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방위 표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반지름 10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 다음 오스냅은 쿼드란트입니다. 오스냅은 쿼드란트예요.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옵셋 4mm 이렇게요. 필렛 옵셋 2mm 필렛 자, 가운데 선 지우면 방위 표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해칭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해치하는 거 모르잖아요. 네, 해치하는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해요. 10mm. 자, 각도를 15도로 바꾸고 라인.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필렛.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트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5도 사선을 30도로 혹은 45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열십자를 그려서 방위를 표시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방위 각도를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제가 맨 왼쪽 건 확대해 보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5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각도가 15도예요. 15도입니다. 이거 폴라 트래킹을 15도로 하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여기다 냅두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테이트. 기준점은 요점이 돼요.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전해야 될 이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각도를 모를 때 쓰는 겁니다. 각도가 알려져 있으면 그냥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런데 각도를 몰라요. 이럴 때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원점입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찍고 그 반대되는 점을 찍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원점, 반대되는 지점, 그 다음에 절대각도 0도.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라고 도면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평면도 잡는 방법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를 가져다 했지만 요즘은 뭐 하면 될까요? 뭘로 하면 될까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 있죠. 그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평면 잡을 때 이걸 써요. 실무에서 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